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 건디입니다. 오늘은 동부의 컨텐더 팀들 간의 대결이었죠. 개막전부터 맞붙었던 보스턴 셀틱스와 뉴욕 닉스 간의 경기에 리뷰 및 이모저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바로 소개해드리죠. 동부 프리뷰 때 함께했던 두 분입니다. 페이스바님 그리고 불꽃 닉스님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불꽃닉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바입니다. 네. 아유, 불꽃닉스님은 사실 이제 개막전 이후로 더 이상 출연을 안 하시겠다고 고사를 하셨는데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또 오늘 이후로 계속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아, 은퇴를 생각하고 있으나 다이제스트에서 불러주신다면 다시 또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동부 프리뷰 때 팀별 상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개막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좀 많은 분들이 스코어 차를 아실 거라고 이제 알고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막전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닉스는 이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았을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티보도가 이 로스터에 맞춰서 변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번 시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개막전에 그게 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음, 많은 사람들이 이 로스터를 보고 이 노바닉스는 빌라노바 와일드캐츠처럼 이제 공격을 풀어나가고 수비도 풀어나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네. 개막전에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 네. 근데 두 번째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빌라노바 느낌이 살짝 나는 농구들을 쪼끔씩은 보여주기는 했었어요. 아, 그래서 네. 티보도 감독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원래 자기의 스타일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두 번째 경기와의 차별점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스바님께서는 보스턴 셀틱스의 개막전 관전 포인트 어떤 걸로 보셨습니까? 사실 변화가 있던 팀들과 다르게 보스턴은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온 느낌이라서 말할 게 네. 많지는 않을 텐데, 그나마 바뀐 점이라 한다면 테이텀이 오프 시즌 동안 슈폼을 교정해서 온 부분이 좀 티가 났다. 그리고 로테이션 음. 부분에서는 이 제비어 틸먼이 핵심 로테이션에 이제 포함된다. 물론 포르징기스가 온 뒤에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음. 현재까지는 작년하고 변한 점이라 한다면 그나마 지금은 틸먼이 합류한 정도? 딱 그 정도만 다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작년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 중반부터 사실 승패가 조금 판가름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왜 이 경기가 이렇게 원사이드로 흘러갔는지 또 불꽃 닉스님께서 한번 그 분석을 해 주신다면 어떤 이유였을까요? 가장 문제는 티보도가 타운스를 데리고 드랍백을 하려는 거죠. 음. 사실 보스턴 셀틱스가 5아웃에서 멀티 숏 드라이브 앤 킥으로 계속 아웃 넘버를 만드는 팀이고, 이를 네. 통해서 센터를 밖으로 끌어내서 매치업 헌팅을 하는 데는 거의 도사예요. 도사급인 팀인데, 음. 이런 팀을 상대로 KAT하고 심즈로 어설픈 드랍백을 펼치니까 이게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음. 그 부분에서 이미 계속 오픈된 3점 찬스가 났었고요. 그게 인제 네. 오픈된 3점 찬스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블리츠를 했는데, 블리츠도 그렇게 조직력이 뛰어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블리츠를 셀틱스가 숏롤로 대응을 딱 해 버리니까 바로 블리츠 깨지면서 3점 찬스 계속 났죠. 이런 음. 흐름이 이어지면서 그대로 가비지 게임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셀틱스의 3점 공격에 있어서 제이슨 테이텀, 저희 텀 고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슈폼이 좀 더 부드러워졌다는 평도 있고 그런데 스바님 보시기에 혹시 테이텀의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모션을 좀 줄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좀 더 간결해졌고, 어느 정도 음. 풀업이나 캐치앤슛이나 다 좀 회복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보스턴의 공격과 이제 닉스의 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봤는데 좀 반대로 그럼 닉스의 공격과 또 보스턴의 수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격적으로 칼 앤서니 타운스와 이제 미칼 브리지스라는 좀 굉장히 좋은 재능들이 닉스에 합류를 했는데 이 닉스에 합류한 이들의 노가드 이런 공격은 어떻게 보시는지 불꽃 닉스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원활하게 흘러가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개막전은 사실 많은 부분이 기대 이하였죠. 음. 브런슨과 타운스가 뭔가 투맨 게임을 하긴 하는데 깔끔하게 픽앤팝이 된다는 느낌도 없었고, 음. 모두가 타운스랑 브런슨이 만났으면 당연히 빌라노바 때처럼 이제 선수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탑으로 가고, 그렇게 빠져나간 슈팅 빅맨을 이제 브런슨이 들어가다가 뭐 포스트업을 하든 돌파를 하다가 멈추든 빼주는 패스를 통해서 이제 탑에서 3점이 던져지는 농구 혹은 깔끔하게 픽앤팝을 하는 농구를 기대를 했을 건데, 네. 개막전에는 그런 장면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나 되게 '완성도 있게 나왔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닉스는 현재로서는 공격 조직력을 좀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수비는 말할 것도 없겠죠. 수비 같은 네네. 경우는 가장 그 인상적인 장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타운스가 밑발 헤매고 있으니까 등을 확 밀어버리는 장면이 하나 나왔었죠. 네네네. 네. 네네. 그것만 봐도 이미 저 팀의 수비 조직력은 아직까지 한참 음. 멀었구나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또 이렇게 사실 멤버들이 많이 바뀌고 이 바뀐 멤버들이 손발을 맞추는 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또 그의 반대급부의 모습을 보여준 게 보스턴 셀틱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이스바 님께서는 이번 개막전 때 보스턴 셀틱스의 뭐 수비 전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웃기긴 한데 냉정히 말해서 초반 보스턴의 수비 폼이 좋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전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애초에 뭐 에너지 레벨이 이제는 정규에서 많이 높은 팀이 아니고 그렇게 힘을 빼기도 힘들고, 근데 음. 초반에는 그게 조금 티가 나 가지고 특히 상대 돌파를 막는 그 압박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꾸준히 보면 페인트 존 실점이 평소 보스턴에 비해 이번 시즌 초반에 좀 많거든요. 네네. 닉스전에서도 사실 브런슨 돌파 같은 거는 딱히 크게 막은 건 아니고, 특히 오늘 디트로이트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페인트 존은 엄청나게 털렸죠. 이건 평소 음. 보스턴이 아는 조금 그런 양상인데, 네네. 그래서 뭐 애초에 뭐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까 크게 걱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굳이 평가를 하자 하면 시즌 네. 초반의 수비 에너지나 조직력은 조금 떨어지는 상태가 아닌가. 뭐 그래도 공격으로 지금 메우면서 이기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 다시 올라올 거라 생각도 하고, 다만 평가를 하자면 뭐 지금 수비력을 높이 평가하기 힘들다, 그 정도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개막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봤는데 이 개막전 이후로 보스턴 기준으로 3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이 정말 파죽지세의 기세로 3 연승을 하고 있는데 스바 님은 여전히 이제 '동부에는 적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사실 좀 이른 감이 있긴 합니다만 올 시즌 좀 몇 승 정도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성적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 가지고. 챔피언 위에 챔피언. 좋습니다. 뭐 이미 리핏을 향해 가고 있다. 부상이 없으면 네. 우승에 그래도 제일 가까운 팀이 아닐까 하는 겸손한 생각은 있고요. 아 네 예예. 충분히 이 그리고 정도도 겸손하다. 예예예. 그리고 정규 시즌에 사실 작년이 이렇게 말하는 게 웃기긴 한데, 네네. 팀의 생산성에 비해서 정작 정규 승수는 그 작년도 뭐 여러 지표에 따르면 나와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덜 나온 편이다라고 어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승수 자체도 조금 약간 압도적인 그런 시즌을 부상이 더 없으면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60승 후반이나 한 70승대를 조금 두드려 보는 시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 조심스럽게 어. 지켜봅니다.
아우,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너무 겸손하신데요. 그러면 이제 불꽃 아이 예. 닉스님께서는 예, 자, 당장 동부 프리뷰 때 아, 우리가 대항마다 또 탑3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래도 인디애나전 때 나름 설욕을 했습니다, 분명히. 네네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직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닉스의 남은 시즌은 그래도 그대로 쭉 약간 보스턴의 대항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이게 그 두 경기를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없어졌고요. 두 경기 만에 벌써 자신감이 예. 사라지시면요. 예. 예예. 아이, 탑3는 지금 또 노릴 수 있다는 생각이고, 네. 다만 보스턴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보스턴이 음. 너무 강해서 아까 스바님이 겸손하게 70승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너무 겸손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불꽃 예. 닉스님께서는 보스턴 한 몇 승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어 과감하게 72승? 어. 사실 아이 스바님께서 그냥 겸손의 표현으로 '아 그냥 그 정도 하겠지.'라고 말씀을 해 예.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닉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음. 이게 결국에는 조직력을 얼마나 빨리 추스려서 공수 조직력이 올라오느냐. 보통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주전 라인업부터 변화된 팀들은 원래 1 월쯤은 돼야 경기력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저번 때 말씀드렸다시피 동부는 순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음. 순위 싸움이 중요한데 만약에 동부 3 위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고 1 월에 돼서 뒤늦게 경기력이 올라왔다 해도 4-5 예. 위 하는 성적 가지고는 이번에 컴파 가긴 힘듭니다. 이 동부의 지금 이 그 판세를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저는 닉스의 관건은 탑3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력과 경기력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느냐. 요게 일단 첫 번째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티보도 감독의 변화가 좀 확실히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예. 예예예예. 그러고 두 번째 경기는 본인들이 20 점, 30점 차로 이기고 있었어요. 네. 근데도 4쿼터 5분 남기고 30점 차인데도 주전들이 전부 코트에 있었고 하트는 36 분을 뛰었습니다. 36 분을. 30점 차가 나던 경기인데. 아니, 이렇게 예예예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음. 저번 이제 프리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볼 때 닉스의 가장 큰 약점은 뎁스예요. 예. 아니, 뎁스가 약한 팀이 주전을 갈아 넣지 않아도 될 경기에서까지 갈아 넣으면 결국에 음. 정규 시즌에 부상 탈날 수밖에 없고요. 예예. 이렇게 한번 탈이 나기 시작하면 플레이오프에서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동부 탑 3로 이제 보스턴과 뉴욕 닉스에 이어서 필라델피아 얘기를 꼽아 왔었는데 사실 불꽃 닉스님께서는 또 필라델피아 잘 모르시겠지만 네. 지금 엔비드의 그렇죠. 출 잘 네. 모릅니다. 예. 엔비드의 이 결장 이슈에 대해서 또 말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무국 자체에서도 좀 조사에 들어간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이제 폴 조지랑 엔비드가 아직도 동시에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필라델피아가 시작이 좋지가 않은데 필라델피아의 이제 앞으로의 시즌 전망이라든지 또 이 전 경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사실 닉스 팬분께 여쭤보는 게 좀 실례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한번 불꽃 닉스님께 여쭤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필라델피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예예. 빌라노바 팬으로서 저번 프리뷰에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예. 일단 엔비드 관련 건은 조사 들어온 게 널스 감독이 좀 말실수를 했죠. 예. 예. 엔비드 건강하다. 엔비드 음. 아무 문제 없고 부상 새로운 거 없는데 네네. 그냥 아직 우리 팀 플랜에서 엔비드의 그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세 경기 안 뛴다고 선언을 해 버리니까 아니, 예. 사무국은 어떡하겠습니까? 선수가 부상이 없는데 안 뛴다는데 바로 조사 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말실수를 좀 했다, 널스 감독이. 요렇게 얘기를 하고 네. 싶고요. 그래서 음. 아마 조사 들어오고 벌금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일단은 뭐 엔비드는 어쨌든 준비가 좀 덜 돼 있었다. 그러고 음. 아마 3 경기 지나고 복귀를 해도 생각보다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예, 워낙에 음.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지금 복귀를 하는 거나 다름없어서
그렇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제가 바라는 건 동부 2위고요. 예. 제가 바란다고 하면 안 되는군요. 예. 도 예. 예. 제가 예. 바란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예예예예. 제가 보는 건 동부 2위 정도까지는 노려봤으면 좋겠다. 요 정도는 아. 가능하고 예예. 실질적으로 동부 3위를 아마 노리는 팀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예. 동부 3위를 지금 노리려면 초반 승률이 중요한데 초반에 사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을 해서 폴 조지가 빠져버렸죠. 네. 엠비드가 빠지는 건 팀의 계획상에 있었던 것 같은데 폴 조지가 빠진 건 음. 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폴 네. 조지가 빠지고 지금 2연패를 로 시작을 해 버리니까 이제 팀 구상이 좀 어그러졌죠. 그래서 이게 동부 2위, 3위 하려면 폴 조지가 빨리 돌아오긴 해야 되는데 아마 다음 주 목요일 디트로이트 전쯤에 돌아올 것 같은데 폴 조지랑 음. 엠비드가 아마 동시에 복귀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때까지 1 승이라도 할 수 있을까? 지금 한 경기가 더 남아 있기는 이게 경기들이 좀 더 남아 있는데 1 예. 승이라도 할 수 있을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테이텀이 드류 알렌 트레이너와 훈련했다고 들었는데 스바님은 이번 시즌 첫 3경기 동안의 테이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비유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단기 일타 강사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딱 한 가지 과목을 때려 넣는데 오히려 전체 평균으로 보면 공부를 안 한 과목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선수들이. 예예예.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쳐 준다 해서 수학을 겁나게 잘하는데 이제 영어는 4등급 나오고 이러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테이텀이란 선수도 제가 뭐 보스턴 팬을 오래 했지만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운 선수라 생각해요. 최근에 보신 분들은 이 맨날 벽돌 던지는 것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예예. 사실 테이텀이 처음에 3년 차에 처음으로 올스타로 떴던 거는 정반대였거든요. 네. 오히려 피지컬적이나 리머텍이 특히 부족했는데 그 부족한 다른 부분을 순수하게 풀업 3점으로 때우던 그런 선수였어요. 그때 네. 당시에는 제임스 하든이나 돈치치 정도가 아니면 테이텀만큼 풀업을 때려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리그에 없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4년 차, 5년 차 되면서 이제 리머텍도 좀 하겠다고 할렌하고 벌크업하고 그쪽 훈련을 하다 보니까 3점이 예예. 다시 나락을 가버렸거든요. 음. 작년 풀업의 그게 정점이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래서 할렌 선수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테이텀이 특히 프로필을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느낌이에요. 얘는 이게 강점이다, 이게 약점이다, 이게 시즌별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봐야죠. 그래서 뭐 개선은 많이 하고 특히 조정은 되게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뭔가 확실한 정체성 같은 게 더 흐린 느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시즌에 이 성장이 얼마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과연 끝에는 결정이 날지 그게 아직은 좀 미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예.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동안의 그 성장한 모든 것에 더해서 이제 3년차 때 보여줬던 그 무지막지한 3점까지 더해진 그런 완전체가 된 시즌을 한 번쯤은 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예. 최근에 벽돌만 던지는 거 보면서 살짝 희망은 내려놨었는데 네네네. 초반 폼을 보면 이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으면 어쩌면 그동안 테이텀한테 기대했던 그런 그동안의 테이텀의 장점들만 합쳐진 그런 시즌을 한 번쯤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작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진짜 그야말로 완전체 선수가 될 것 같은데 정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드류 알렌 하니까 생각나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 다시 할게요. 이제 드류 알렌 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한 명 더 있는데 저희가 다이제스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맥시입니다. 또 요새 맥시의 폼이 사실 또 좀 다른 의미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 물론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불꽃 닉스님께서 혹시라도 이제 맥시를 조금 보셨다면은 이 맥시의 이 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또 타팀 팬으로서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주신다면요? 맥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사실 초반은 좀 많이 아쉬운 게 음. 드루 알렌이 맥시랑 이번 시즌에 훈련하면서 2 가지의 중점을 뒀는데 예. 첫 번째가 3점 능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 맥시가 드루 알렌한테 가고 3점이 4% 정도 떨어졌거든요, 성공률이. 예. 그래서
원래의 3점 잘 쏘던 맥시로 다시 돌려놓겠다라는 게 1번이었고요. 예. 2번이 미드레인지 게임을 확실하게 장착을 해서 오겠다. 요거였어요. 예. 근데 솔직히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 맥시가 요 두 가지가 제대로 된다고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드레인지 게임을 할 만큼의 점퍼가 그렇게 자유자재로 구사가 되는 게 안 나왔고요. 네. 그리고 야투율이 29.6%에 3점 성공률이 19%예요. 네. 그러니까 3점을 끌어올리겠고 기복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3점도 초반에는 완전히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거죠. 뭐 예. 일단 열심히 연습했다고 하니까 슬슬 맥시가 이제 경기를 거듭하면서 조금씩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첫 두 경기는 정말 실망스럽기는 해요. 예예예예. 아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실망스러운지는 모르겠네요. 예. 네. 네, 이렇게 정말 수상할 정도로 다른 팀에 이렇게 감정이입을 또 충실히 하시는 불꽃 닉스님의 말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매주 팟캐스트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으시면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맡아주신 스바님, 불꽃닉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디였습니다. 모두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